네, 안녕하세요. 이루신문의 시민석 기자입니다. 이루신문의 이성로 편집국장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수요일날 목요일날 낙이 사라졌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우영우 종영.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 PD님이나 다 9세대죠. 왜냐면 수요일 목요일 본방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9세대이고 넷플릭스를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신세대이고 그런데 사실은 우영우는 그런 어떤 세대 구분법마저 지워버렸어요. 좀 그냥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전회를 다 공개하니까 요일에 관계없이 보면 되는데, 우영우는 본방 날짜가 수요일 목요일 날 9시 10분인가로 정해져 있고 방송이 돼야 넷플릭스가 뜨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한 10회 지나고 특히 15회, 16회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본방을 사수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최소한 요즘엔 뭐 집에 TV가 없는 분들도 많으니까 본방 끝나고 이제 넷플릭스 뜨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일 목요일을 대부분의 전 국민이 기다렸고, 시청도 최종에서 17.5%까지 기록을 했죠. 근데 옛날에는 뭐 50% 나온 드라마도 있고 60%, 70% 드라마도 있는데 뭐 17% 가지고 그러냐 그러는데, 드라마를 보시는 분도 있고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뭐 시청률은 그 드라마 흥행 지수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수치는 이제 아니죠. 넷플릭스 당연히 지금 국내 1위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 쟁쟁한 전 세계 오리지널 시리즈 사이에서 굉장히 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제 드라마가 종영하고 났으니까 첫 번째 질문,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그러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전에 ENA라는 채널을 알았어요 혹시? 아니요. 저 연예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 처음 몰랐어요. 보니까 이 채널은 그 기존의 스카이 TV 그리고 미디어 지니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ENA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죠. KT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KT 그룹 계열사니까 대기업 계열사이기도 하고, 또 KT가 뭐 올레 TV라든지 이런 그 방송통신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었던 채널들, 뭐 스카이 TV나 뭐 이런 기존 채널들은 대부분 그냥 그 타 방송사의 인기 그 프로그램을 사가지고 재방영해주는 그런 수준이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ENA라는 브랜드를 출범한 거였고, 첫 번째 작품이 굽힐 수는 없다였는데 우리 정동원 군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죠. 근데 단 두 번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뜨면서 이제 전 국민이 우영우도 알지만 ENA라는 채널을 알아요. 드라마 제작비가 한 200억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제작비 다 건졌고, 그럼 만약에 200억을 다 날렸다고 해도 전 국민이 ENA라는 채널을 안다. 이 홍보 효과 하나만으로 해서 지금 몇 천억? 조 단위 효과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요즘처럼 채널이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케이블 채널은 뭐 정말 이름 모르고 그냥 쭉 돌리다가 그냥 재미난 거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케이블 채널이 확실하게 본인의 내용을 갖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그 어려운 걸 해냈죠, 우영우가. 그런데 만약에 ENA 채널이 아니라 뭐 지상파 방송국에서 이 드라마가 방송을 했다. 그럼 더 성공했을까요? 요즘에는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상파 드라마 더 안 좋아요. KBS 일일 드라마, MBC 일일 드라마, KBS 주말 드라마, 뭐 이런 주말 드라마와 그 일일 드라마 정도가 좀 강세를 띠고 있을 뿐,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스타들이 나오는데 잘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고, 케이블 중에서는 이제 CJEN 계열의 뭐 TVN, OCN 이런 데 드라마들이 한 번씩 터지기도 하는데 출연진은 빵빵할 때도 많고, 요즘에 뭐 종편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지상파 드라마의 힘이 많이 약해졌죠. 그런데 만약 지상파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까 해요. 첫째, 박은빈 씨가 출연하는 건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시작한다음에 하는 자리에서 유인식 PD가 박은빈 아니면 좀 우영우 역할은 힘들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1년 정도 기다려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제작진의 의사가 강렬했고, 또 박은빈 정도 카드라면 지상파 방송국이 보기에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16부작 끌고 갈 만한 힘이 있는 배우고, 또 흥행성도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라고 봤을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뭐 우광호 역할을 했던 전배수 씨, 백지원 역할의 한선영 씨, 그리고 태수미 역할의 진경 씨, 뭐 이런 배우들도 아마 그대로 이번 드라마와 같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가장 달라졌을 캐스팅 1호는 강태호 씨죠. 남자 주인공을 맡기기에는 사실 전혀 잘 몰랐던, 보면 데뷔 한 10년 정도 됐고 데뷔 초에는 굉장히 좀 주목받았던 판타지오라고 큰 속사에서 이제 미뤄졌던 신인이었는데, 거기서 대부분 잘 됐는데 강태호만 잘 안 풀려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가 드디어 이번에 터진 거예요. 물론 터지자마자 군대 가는 게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 아쉽기도 하겠지만, 그냥 가는 것보단 히트작 하나 가지고 군대 가면 갔다 온 다음에 굉장히 좀 꽃길이 열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남자 주인공보다 비중이 더 컸었죠. 뭐 강경, 하윤경, 주정혁 이런 그 법무부의 한바다 식구들, 그리고 그 절친 동그라미로 나왔던 주현영 씨라든지,
뭐 강기영 씨나 하윤경 씨 같은 경우에는 얼굴은 어느 정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였지만 이름까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던 배우들이었는데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강태호, 강기영, 하윤경, 주정혁, 주현영 라인업이면 지상파 드라마에서는 아마 제작사에다가 좀 캐스팅이 약한 것 같은데 캐스팅을 바꿔봐라 이런 압력이 꽤 갔을 것이고 아마 이번 출연진들보다는 조금 더 알려진 배우들이 캐스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더 잘 알고 있는 배우들이 나오니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폭발한 이유가 뭐 워낙 뭐 대본도 좋았고 우영우라는 캐릭터도 너무 좋았고 박은민 씨 연기도 좋았지만 사실은 이들의 하모니가 굉장히 적절하게 만들어낸 성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더 유명했다고 할지라도 이 드라마 성공했을 거라고 보장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잘 알고 있던 친숙한 배우들이 나오는 게 더 편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드라마를 한 편 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채널의 드라마에서 처음 보는 배우를 보면서 그 배우가 1회 때는 쟤 누구야 였는데 16회 정도 될 때쯤에는 이미 스타가 되어 있는 스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시청자들한테는 큰 재미거든요. 이름을 검색해보고 강태호가 누구야? 군대 간대네 이런 얘기하는 재미도 또 상당하거든요. 이번에 시청자들은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여러 명의 스타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다 봤어요. SNS에 글 올라오는 거 보면 특히 하윤경 씨 얘기가 많은데 제 주변의 방송 관계자들도 다 하윤경 정도면 아마 다음 작품 정도에서는 주연급으로 올라갈 거다라는 평이 많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생겨난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었죠.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의 또 하나의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는 굉장히 다양하게 등장하는 고래들이죠.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그게 집착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영우한테는 그게 고래인데 아마 지상파에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으면 그 대상이 고래에서 다른 걸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왜냐? 고래 CG가 계속 등장해야 되는데 그 CG 비용 비싸거든요. 고래 CG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대신 PPL은 지금보다 꽤 많아졌을 거예요. 뭐 이 드라마도 이제 중후반부 같은 PPL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PPL이 굉장히 적었다고 하는 게 우영우의 굉장히 강점이었는데 그런 부분 약간 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상파로 갔으면 매력이 많이 사라진 드라마가 되지 않았을까. ENA라고 하는 신생 채널에서 우리 한번 초반에 으쌰으쌰 해보자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뭐 제작비가 200억이니까 꽤 많이 들어간 작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제작비와 어떤 각오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시청자들이 익숙한 것만 보려고 해도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도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볼 거면 그냥 보던 프로그램 보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리모컨과 되게 친해요. 계속 채널 돌리거든. 뭐 하나. 그러니까 뭐 그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거죠. 뭐 채널 돌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채널을 늘 돌리고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재미난 걸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럼 시청자들의 욕구에 딱 맞아 떨어졌고 또 힐링이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면서 힐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많은 방송사에서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힐링이 되는 드라마들은 시청률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제 아는 분 방금 전에 만났던 분은 야, 16회가 너무 시작이 끝난 거 아니냐. 태수민 변호사가 인사청문회장에서 다 공개라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아니 너무 막장 드라마에 익숙해 계신 거라고. 아마 지상파였으면 약간 그런 막장적인 코드를 더 강조했을 가능성 꽤 있어요. 이 드라마도 그 시작할 때 잠깐 특히 이제 끝나는 장면들을 가지고 그 태수미라는 존재와 뭐 출생의 비밀 이런 것들을 짧게 다루면서 큰 흐름을 이어가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 사건 하나하나의 에피소드 중심이었거든요. 그 분배가 적절했는데 지상파에서 좀 더 조미료를 넣었으면 드라마가 더 극적으로 변했을 수는 있는데 힐링 드라마는 안 됐었겠죠. 이것도 역시 신생 채널이게 가능하고 또 KT그룹에서 아마도 이제 어떤 그룹 이미지나 이런 걸 생각해서 힐링의 포인트를 뒀던 것 같은데 그게 아주 주요하면서 그 지난 한 2년 6개월 넘게 이제 거의 3년 다 돼가는 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 드라마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영우 효과가 방송가에 지금 굉장히 큰 변화를 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배우들의 선택의 폭은 이미 많이 넓어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드라마만 다 지상파 드라마였어요. 그러니까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하는 게 유일한 목표였었죠.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았죠. 그러다가 그 뭐 TVN을 비롯해가지고 그 CJ ENM 계열 케이블 채널들이 잘 됐어요. 종편도 생겨서 잘 됐어요. 게다가 넷플릭스가 터졌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 출연하면 한 번에 월드스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는 꼭 지상파 드라마가 아니라 케이블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종편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넷플릭스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한 다른 글로벌 OTT, 국내 OTT에서 막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연할 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ENA 브랜드, ENA 채널에서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를 막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우영우라는 대박을 낸 거였는데 이제 그 외에도 뭐 IHQ 계열에 있는
케이블 채널들, 그리고 AXN이라는 케이블 채널도 있고, 이렇게 케이블 채널에서도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ENA 채널에서도 벌써 두 번째 오리지널 드라마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배우들 입장에서는 지상파도 있고 종편도 있고 케이블도 있고, 근데 케이블도 옛날처럼 CJ ENM 같은 검증된 케이블이 있다면 이제 새로 생기는 케이블들도 있고 OTT들도 있고, 요즘엔 그냥 이런 거 기반하지 않고 그냥 웹에서만 공개되는 드라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지가 넓어졌다고 해도 우선순위는 분명했거든요. 그래도 지상파, 종편, CJ 아니면 넷플릭스 검증된 채널에서 하는 드라마를 더 중시하고, 신생 업체들, 그러니까 신생이라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를 막 만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채널의 드라마는 약간 좀 멀리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드라마에도 그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출연한 거였죠. 근데 우영우가 터지면서 이제는 지상파 골든타임에 방영되는 드라마랑 신생 케이블 채널에서 만든 드라마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경쟁이 가능해진 거예요. 무한 경쟁이 시작된 거죠. 배우들 입장에서도 신생 채널이지만 작품만 좋으면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서 배우들 입장에서는 넓어진 선택의 폭이 더 안정적이 된 거죠. 어디든 간에 어떤 채널이든지 간에 작품만 좋으면 내가 한번 올인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거죠. 또 하나는 PPL인데, PPL을 비롯한 광고도 마찬가지, 배우들과 거의 비슷했어요. 지상파 먼저 하고 케이블도 CJ라든지 좀 배우들과 비슷하게 그런 어떤 순위가 있었는데, 이게 그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지난해 이제 TVN 지리산을 보면 뭐 출연진 빵빵,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작가와 스타 PD가 제작진도 빵빵. 그런데 드라마가 그래도 시청률은 한 7, 8%대 유지하긴 했지만 그 기대와 화제성에 비하면 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죠. 문제는 그렇게 끝났으면 그래 뭐 여기 PPL 해가지고 홍보가 잘 됐으면 좋았는데 안 돼도 어쩔 수 없죠. 왜냐면 광고도 약간 그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문제는 드라마가 잘 안 되면서 1회 때부터 문제됐던 게, 아니 지리산에 지금 이게 배달이 돼? PPL 논란이 계속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PPL을 한 기업이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홍보 이해에 따른 매출 증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이미지를 망쳤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되는 순서대로 PPL을 집행했다가는 잘 안 될 수도 있는. 그 우영우도 보면 그 후반부에 그 화장품 PPL이 좀 나오면서, 아니 뭐 PPL 없더니 막판에 넣은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작진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자동차라든지 초반부터 꾸준히 있어 왔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200억이나 되는 제작비를 받았기 때문에 PPL이 없어도 될 거라는 생각에 안 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PPL이 많이 안 들어온 거죠. 제작비가 1,000억이라고 해도 PPL이 1,000억 들어오면 다 받죠. 그 뭐 어차피 땅 파사는 장사도 아니고. 근데 PPL이 많지 않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PL을 했던 업체들은 이번에 대박이 났죠. 왜냐하면 이 광고라고 하는 게 매출 증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데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드라마가 좋으면 그 드라마에 나오는 PPL도 대중들이 좋게 받아들여요. 그 이미지 증대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PL을 비롯한 광고주들도 넓어진 선택의 폭에 더 다양한 안정적인 구도로 PPL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 거죠. 어느 채널, 검증된 채널에서 하는 드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품만 좋으면 어느 채널에서 하는 드라마에도 PPL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개선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ENA 채널도 다음 드라마부터는 PPL이 더 많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배우들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런 드라마 채널에 대한 그 선택 기준이 많이 달라지면서 점점 좀 힘들어지던 지상파의 영향력은 더 축소될 걸로 보여지고, 새로 생기는 채널들은 더 많아질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상파, 종편, 케이블, OTT 정도인데, IT 기술이 이 속도로 발전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채널은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채널들이 하나하나 지금 다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채널들이 다 무한 경쟁을 벌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심한 경쟁에 따른 폐해도 따라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경쟁력은 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한편으로 너무 좋은 드라마였고 너무나 많은 순작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이런 방송가의 어떤 선택의 기준을 달리하고 선택의 안정성을 주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그래서 아마 ENA 채널뿐만 아니라 이렇게 최근에 새로운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채널들은 모두 우영우를 응원했을 거예요. 왜냐면 우영우 효과가 단순히 ENA 채널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케이블 방송사부터 뭐 사실 아직까지는 국내 OTT도 이렇게 완전히 자리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국내 OTT 업체 오리지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이 재밌으면 채널을 찾아본다라고 하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욱더 우리나라 드라마의 수준을 높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